뭐 어떻게 해야 되나? 코너명은 아직 안 정했다. 방송을 잘하라고! 아, 자꾸 난입해 이거. 잘하라고! 이게 오늘 설명을 안 하고 어. 오늘부터 둘이 그냥 둘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라고. 왜 위원님 안 계시냐라고 코너명은 정해줘야 될 거 네. 아니야. 코너명도 안 정하고 우리 보고 둘이 지금 이 코너명도 없어요 아직. 코너명이 그냥 없어. 그래서 어. 최영진 패노 저렇게 써놓고 둘이 해라라고 하셔갖고 이제 당분간 이렇게 둘이 하는 형식으로 해보고 네네네. 잘 되면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기 패너님은 그동안 영상 하나 올리셨어요? 다시 내서? 어. 그쵸, 하루에 하나. 저는 뽑아 먹던데? 하루에 몇 개 올려요? 전 2개. 저도 이제 패노님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도 편하고 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부터 좀 이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는 이제 새벽에 토트넘 경기를 입중계했는데 네. 와 어제 뭐 대단했죠 일단. 그쵸. 근데 엘 클라시코도 와 이게 엄청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4대0으로 격파를 했는데 이로써 레알은 66점으로 1위고 네. 바르셀로나가 54점으로 3위인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일단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죠. 했고 네. 차비 감독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첼로티 감독의 좀 전술상 실패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좀 예.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고 네네.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네. 이제 중계 중간중간에 이 두 감독을 계속해서 비춰줬어요. 아, 이제 그랬다는 건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차비 감독이 이번 경기를 너무나 잘 준비해 왔다. 네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지점 이 중계 지면의 화면이었죠. 화면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왜 어떤 음. 포인트들이 있었냐? 안첼로티 감독은 크카모를 크카모. 또 믿었죠. 네.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많이 비판받은 그 크카모 라인을 전반기부터 계속해서 믿으면서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후반기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네네. 반면에 차비 감독은 이 쿠만 감독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 바르셀로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네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게 전방에서의 기동력, 빠른 압박, 네. 그리고 볼을 빼앗아 오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차비 감독이 중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압박 수치라던가 볼을 빼앗는 타이밍이라던가 네. 이런 게 차비 감독이 온 이후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뭐 이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를 좀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포백을 사용했잖아요. 네네. 이때 바르셀로나는 3톱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격 숫자보다 수비 숫자가 한 개 더 많죠. 한 명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을 할 때 한 명이 좀 비게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아예 전방으로 페드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페드리와 오바메양을 투톱처럼 쓰면서 아예 포백을 강하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방에서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눌러내기 시작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기록으로 봤을 때 요런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각 팀이 볼을 빼앗긴 위치예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방향인데 네. 바르셀로나를 보면 바르셀로나가 볼을 빼앗긴 위치는 공격 지역이죠, 다. 그렇네요. 네, 수비 지역에서 볼을 빼앗긴 상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바르셀로나보다 언뜻 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요건 이제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르셀로나가 전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강하게 압박했다. 네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볼을 빼앗았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전방에서 공격을 계속해서 하다가 공격 장면에서 볼을 빼앗겼다. 네. 후방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자연스럽게 풀어 나오는 상황들이 많았다. 바르셀로나는 요 이제 수치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이 차비 감독이 이제 어제 딱 경기만 보면 엘 클라시코만 딱 보면 과거의 바르셀로나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죠. 요런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수비나 이런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과연 벤제마 빠진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이냐 그것도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게 모드리치가 최전방을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패착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지난 주말 경기 마요르카전에서 네. 벤제마가 부상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번 경기도 못 나왔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에서도 하차했어요. 이 부상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벤제마가 없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에 좀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첼로티가
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온 형태가 모드리치의 최전방 공격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느냐? 기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그 빠른 압박에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 전방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볼을 받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벤제마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를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 상대가 압박을 해올 때 당연히 이제 크카모라인이 나오면 기동력이 부족해서 네. 압박을 당할 때가 최근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벤제마한테 주는 거예요. 전방으로 뻥 쳐서. 네. 그럼 벤제마가 등지고 공 지키고 뛰어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한 번의 패스. 요게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공식 같은 거였는데 네네. 지난 경기에서는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 쓰리톱이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냥 강하게 전방 압박만 해도 이 선수들이 등지는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아라우호, 뭐 모드리치 같은 경우는 피케나 뭐 에릭 가르시아, 뭐 호드리구 같은 경우는 알바 이런 선수들에게 완전히 등을 잡히면서 네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바르셀로나의 기동력이 훨씬 더 좋은데 전방으로 걷어내는 플레이도 못한다. 네. 요런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전에 이게 안 되니까 한 전반전 중반에 또 막 모드리치를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호드리구를 다시 전방으로 올렸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차비 감독이 잘 준비해서 나온 경기였고, 그렇죠. 네, 안첼로티 감독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내 잘못이었다.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지금 보는 화면도 저게 이제 그 벤제마가 관중석에서 그렇죠. 한숨 쉬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부상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바메양. 그렇죠. 오바메양이 어제 경기에서 두 골, 1어시. 한 개의 도움까지 기록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이 안첼로티가 내 실수였다. 라고 한 게 이 오바메양의 활약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 오바메양이 사실 기회를 엄청 놓쳤거든요. 네네. 그런데 특히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오바메양이 또 득점을 하는 장면들이 또 있었어요. 그 장면이 왜 나왔느냐? 안첼로티의 전술 실수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어떤 전술 실수였느냐? 이 안첼로티가 전반전을 너무나 밀리니까 네. 이게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전방에 벤제마가 없다는 것. 특히 등지는 선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바로 느끼고 마리아노 디아스를 투입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때 카르바를 뺐어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에 이제 한 명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더. 오른쪽에 나초를 다시 놔두고 알라바가 원래 중앙 수비수였는데 왼쪽으로 빼고 네. 대신 카세미루를 중앙 수비로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카세미루가 중앙 수비수로 나올 때마다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경기에서 카세미루가 중앙 수비수인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것인지 네네. 이게 애매했거든요. 근데 안첼로티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를 주니까 이 오바메양이 침투해서 득점을 하거나 페란토레스 득점 장면을 보면 이 카세미루가 어정쩡하게 막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올라가서 압박을 하다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오바메양 놓치면서 네네.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안첼로티 감독도 이 경기는 내 실수다. 본인의 잘못이다. 그때부터 사실 그리고 그 후반전 전술 변화를 준 이후부터 급격하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의 경기 흐름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면서 안첼로티 감독을 계속해서 비춰줬거든요. 네네. 이건 이 중계진에서도 안 거죠. 이거 실수다. 감독의 잘못이다. 안첼로티의 정말 전술적인 실책이었다. 네네. 자, 뭐 4대0입니다. 4대0. 네. 오바메양도 큰 활약을 했고, 이거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차비 감독도 오바메양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선물이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도 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차비 감독 체제 하에서. 많은 논란거리, 뭐랄까 축구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소비되죠. 밈으로. 네. 아스날에서는 왜 이런 거야? 오바메양 골 넣을 때마다 네. 아스날 오바메양 왜 팔았음? 뭐 이런 걸 올라와요. 지금 또 주급도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아스날에서. 아스날은 이 오바메양을 내보내고 싶어서 너 제발 나가라. 내가 바르셀로나로 가면 너가 우리 팀에서 받는 연봉보다 못 받을 거 아니냐. 바르셀로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보조도 해주겠다. 이번 시즌 급여를 내가 내줄게. 제발 가줘. 네네. 제발 너 바르셀로나로 가줘. 한 번만. 그래서 보내면서 이번 시즌 주급을 아스날에서 대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바메양이 다음 시즌부터는 아스날에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삭감된 금액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뜁니다. 네네네.
이제 그 아스날 입장에서는 주급 보조를 해주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번 시즌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바메양이 잘해주니까 차비 감독 입에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 선물이다. 우리 선물이다 이건. 네네네. 진짜 땡 잡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죠. 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스날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오바메양한테도 그렇고 윈윈이다. 윈윈이다. 왜냐면 아스날에는 오바메양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 아스날의 문제가 U자 빌드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U자 빌드업 막 놀림 받았잖아요. 근데 이 U자 빌드업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바메양이었거든요. 네. 오바메양이 중간에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데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날은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어요. 네네. 라카제트. 그래서 오바메양보다는 훨씬 더 라카제트가 필요한 팀이었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그만큼을 요하지 않는 것 같아, 오바메양한테. 왜냐면 골 넣어라 그냥 이거지. 바르셀로나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아스날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네. 중원에만 봐도 더용, 페드리, 부스케츠. 맞아요. 그리고 뭐 페란 토레스도 있고 워낙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굳이 오바메양이 그렇죠. 볼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오바메양의 역할은 빌드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방으로 뛰어나가주는 역할이에요. 오바메양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때 얻을 수 있는 이 바르셀로나의 이점이 뭐냐?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바르셀로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 편하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 역할을 이제 오바메양이 해주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오바메양이 이 아스날에서 떠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데려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나 이제 덴벨레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차비 감독이 제발 재계약이 안 돼도 이번 시즌은 쓰겠습니다. 구단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도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중원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을 위해서 빠른 선수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오바메양이 잘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바메양 입장에서도 아스날 입장에서도 다 윈윈이네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계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팀과도 잘 맞고 지금 차비 전술과도 잘 맞아서 지금 이런 활약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비 감독이 정말 단기간에 이 팀을 급격하게 막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경기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좀 알리는 경기였다. 그리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바르셀로나가 앞서 나가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를 오히려 보여주는 경기였다. 네네. 특히 이제 안첼로티를 다시 불러들여서 아하. 과거의 이제 향수를 느끼면서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다. 독이 되고 있다. 네네. 그 이제 상반된 팀의 이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경기가 어제 아니었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